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오르는 건 아닌데 미국이 하락하면 참 귀신같이 같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시청자님께서 혼자 하면 고독하고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바람 쐬러 온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도 힘나는 장은 아니지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조금이라도 더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래 하반기 주도주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이 원자력, 원전인데 하지만 그런 명성에 좀 무색하게 최근에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들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좀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원전 관련주들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들, 이 원전 주요 관련주들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한수원의 이 폴란드 원천 신축 사업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하락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가 1%, 코스닥이 한 1.4%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양시장 모두 양매도 하고 있는, 그렇게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힘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폭도 상당히 좀 큽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상승률에는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양봉의 길이, 음봉이란 종목도 있지만 공통점은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좀 강한 그런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한 종목들이 본다라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영엠텍, G2파워, 한전기술과 같은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부터 해서 큰 종목들까지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대부분 어찌 됐든 상승률이 좀 다르더라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강한 그런 모습들이 이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 기대감이라는 이 뉴스와 함께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좋은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종목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일단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님, 그러면 지금 이 폴란드 계약이 좀 체결이 되게 된다면 가장 크게 좀 튀어오르게 될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게 테마주가 사실 이런 게 좀 어렵죠. 이 테마주라는 거는 특정 테마 단기간에 짧으면 반나절 하루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길면 한 2, 3일 정도, 3일, 일주일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은데, 이런 테마주는 좀 단기성 매매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G2파워라든지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G2파워 시가총액이 좀 작죠. 지금 한 1,375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변동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탄력도도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만 매수를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탄력도 면에서는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요. 이 조금 더 안정성을 가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본다라면은 한전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죠. 시가총액 2조거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7.55%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 종합 설계와 그리고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 이 원전에 관련된 한마디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있어서는 가장 원천적인,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은 한 상태에서 오늘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 단기 상승한 이후에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오는 경우들 많죠. 가격적인 면도 근데 부담이 좀 덜합니다. 지금 자리 본다라면 다시 제자리로 오더라도 뭐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일정 부분 소폭의 조정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도 사실 좀 많이 좀 부담이 없는 자리이고요. 실적도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마주가 이 본업과 좀 관련이 좀 적은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많은데 그냥 개인들의 매수세만 자극을 하면서 본업과 상관이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테마주로 묶이는 경우도 많은데 한전기술과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한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본다라면은 4천억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매출액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100억에서 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22년도 예상 실적 본다라면은 우선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5천억 원대 중반으로 훌쩍 좀 뛰어 오르게 되거든요. 실적적인 면까지 좀 보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까지 좀 봤을 때 한전기술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서 G2파워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뭐 맞습니다. 뭐 테마주들 참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근데 G2파워는 뭐 원전 이슈도 있지만 태양광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 우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야기를 할 때 전기차 부분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 태양광으로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이사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고려를 해봤을 때 G2파워 뭐 오늘 이미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G2파워의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상당히 테마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곳에 다 테마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태양광 이 양쪽 다 그리고 테마주로 묶이는 시즌들이 좀 있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주가 나올 때 테마가 많이 묶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 관련된 혹은 뭐 국내 산업의 이 전방위 산업에 있는 이 종목들의 실적 관련돼서 뭐 좋게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테마로 묶이게 되는데 태양광이나 원전 중 한 곳만 테마가 발생하더라도 뭐 이 G2파워와 같은 종목들은 테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될 때마다 뭐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8월에도 놓고 본다라면 2만 원까지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 형성됐을 때 상당히 좀 탄력도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오늘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죠. 오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좀 반등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에 있어서의 테마주로 묶였는데 원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을 뭐 같이 하는지 아니면 실적이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수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21년도까지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는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2년도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 우선은 그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하지만 이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실적에 있어서 혹은 수주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뭐 G2파워도 앞으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원전 또 태양광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 원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큰 관심 받고 있는 이유가 폴란드 이슈 때문인데 이번 원전 사업이 한국과 폴란드 이 사이에 한국 방산 협력의 일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게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뭐 이런 이슈들 나왔었죠. 하나 디펜스가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뭐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들 발표를 했습니다. 방산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색적인 상황인데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산 관련주들 좀 최근에 주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심한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죠. 방산주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방산주가 이 상승하는 게 좀 어색하죠. 방산주에 대한 상승을 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산주는 내수주 성격이 좀 강했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방산주는 꾸준하게 실적도 나오고 이 실적이 좋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통신주와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게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그 프로젝트가 근데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1년짜리 프로젝트 흔치 않습니다. 5년, 10년, 더 긴 프로젝트까지 있는 만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주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 장기적인 기간 동안 이 꾸준하게 예상되는 실적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이 모습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뭐 태조 이방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태조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은 뭐 금년 오기 전에는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가 못했었죠.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제외하고요. 그리고 방산, 원전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기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실적들 많이 내보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들이 태조 이방원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방산과 원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방산 부분 본다라면은 이전과는 확연히 좀 달라진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뭐 대장주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어서 최근에 좀 심심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차트 정배열하고 우상향을 조금씩 그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방산주가 달라졌습니다. 방산주가 이전에는 좀 소극적으로 국내 산업에 집중을 했었다라면은 금년에는 해외 사업에도 상당 부분 눈을 돌렸고요. 해외 수주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해외 수주들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이제는 국내의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안정적인 정해진 이런 실적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관련된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 성장성까지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무기가 한마디로 한 개였다가 이제 두 개, 세 개가 되는 무기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생겼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플러스 요인들이 됩니다. 실적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향후에 이 발생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했고요.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테마주의 흐름들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 얼마의 수주, 어떤 제품 얼마의 수주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테마주 성격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또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사업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산주가 이 8월 이후에는 뭐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살짝 꺾였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방산주들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방산주들 대부분이 좀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해외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서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무기에서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무기들 내수용으로 좀 만들었던 거였는데 지금 수출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방산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방산주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좀 살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주의 흐름 보인다라고 해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좀 살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방산주의 투자 적기인지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원전주와 방산주 모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수주입니다. 수주가 나오고 수주 나왔다고 바로 매출 나오는 건 아니죠. 수주는 예정되어 있는 매출이고 실질적으로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원자로 뭐 소형이든 뭐 대형이든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나오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지금 성장성에 있어서의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이 성장성은 뭐 이익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수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우선은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이 많이 힘들었죠. 원전을 많이 줄였고요. 축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을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게 해외에서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원전이 다시 활성화를 띠고 있죠. 근데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의 원자로 기술들이 수출이 되면서 수주가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과 원전 모두 수주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규모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죠. 해외 수주에서 특히 수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 훨씬 더 세게 탄력도가 높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해외에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산과 원전주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해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방산과 원전은 해외를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해외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해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이 원전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한전 기술이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22년도부터 실적이 확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주가적으로도 7월 이후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방산주들 투자 전략에 이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도 같이 짚어주셨는데 방산주 안에서 LIG 넥스원 짚어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실 때 뭔가 지지되는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LIG 넥스원은 사실은 지지되는 라인이 상당히 좀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12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이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121선,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 지지선은 8,450원, 84,5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도 그리고 등락도 기록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결론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고점이 약 한 1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장중 정고점은 조금 넘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금 88,700원 봤을 때에는 20% 이상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 영업이익이 약 한 2배 정도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LIG 넥스원의 2019년도 영업이익이 181억이고요. 20년도가 637억입니다. 21년도가 972억이고요. 22년도 예상이 1838억입니다. 이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성장의 중심에는 국내도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 해외에서의 수주,
규모라든지 매출액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꼼꼼히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121선을 지지선으로 삼으시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인 11만 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지금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한 11만 원 선까지도 기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방산주들, 앞서서는 원전 관련주들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태조 이방원 이러면서 이 종목들 좀 같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태조 이방원에서 거의 2차 전지만 살아남는 분위기가 최근의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이 방산과 원전 향후에 다시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산과 원전, 사실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이 섹터가 태양광, 조선, 그리고 원전, 이 방산 모두 좀 압도적일 수가 없죠. 시가총액 비중이 2차 전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뭐 100조가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이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큰 종목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2조가 좀 안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은 좀 작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이 방산과 원전 모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요. 가격적으로도 지금 자리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시가총액은 부족합니다만 종목별로는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이 과연 어떤 수주 실적을 내놓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로 좀 온기가 돌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식센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오늘 시장, 뭐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대략 그 21선 돌파 흐름이 좀 나왔다가 오늘 지금 그 저항을 받고 좀 되밀리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금리라든가 채권 이런 실적 이런 변수들이 계속 이제 불거지면서 좀 빠졌고,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튀어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이 좀 그걸 짓누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가 좀 불거진 게 그 레고랜드 관련 채권 사태 벌어지면서 이제 강원도 쪽에서 사실 그 국채에 대해서, 국채급에 대해서 지금 채권 불이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아랫단의 채권까지 다 문제가 되면서 지금 국내의 그 유동성 정책 우려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내년 1월 달에 상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가뜩이나 굉장히 시장이 자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낙폭이 좀 다소 커진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영국이라든가 유로로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어제 좀 밀린 것도 있었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 강경한 매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지수가 밀린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거는 장중에 한 1시경인가부터 해서 블룸버그통신 쪽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이 외국인 입국 규제 추가 완화 기대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기존에는 호텔 7일, 자가 3일에서 10일이었는데 이게 호텔 2일, 자가 5일로 이렇게 축소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파가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그 단순 축소가 아니라 뭔가 그 입국 그 규제 폐지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착 튀다가 실제 그 뉴스에는 그 규제 완화로 나오면서 다소 좀 약간 실망한 그런 느낌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오늘 장중 저점이 이제 코스피 2200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2200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 어쨌든 시그널을 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만약 중국이 제로 코로나 풀 경우에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좀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었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지가 좀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연준 인사들이 사실 매파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내년 연준 풋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연말에 그 금리 상당 컨센서스를 4.75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를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국내 증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지고요. 반도체 업종인 전반적으로 약세이고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강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장중에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기관들이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1시경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상당히 줄였고 선물 쪽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어쨌든 엔화가 좀 문제가 됐는데 엔화가 거의 장중에 달러당 150엔을 육박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국내 환율도 1,430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왔었는데 이로 인해서 계속 눌림을 받았다가 어쨌든 환율이 조금 밀리면서 지수도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전장에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후장에 좀 어쨌든 좀 지수의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도 시장에서 매도 금액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12시부터 지금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어서 일단 마지막까지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뭐 코스피가 장중에 2200선 지금 위태로운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걸 장중 저점으로 딛고 조금씩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장 끝까지 좀 더 주시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원전 수출 기대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간밤에 테슬라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죠. BMW가 미국 시장에 이 전기차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핀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29%대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거의 27%에서 28%대 하락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UAM 관련주들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배달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DDR5의 4분기 부진 전망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BHI, LNF, 삼성 SDI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BHI, 삼성 SDI, 삼성전자 이렇게 3종목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수원의 이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특징주로 BHI 뽑아주셨습니다. BHI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BHI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대략 18%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매도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어쨌든 LNG 플랜트가 최근에 이제 발주가 증가하면서 좀 본업이 성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제 원전 그 보조기기를 동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테마주로 자꾸 엮여서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뉴스가 나왔던 거는 이제 폴란드 전력공사에서 현재 민간 에너지 기업과 이제 같이 이제 그 한선을 통해서 이제 향후 2주 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서명할 예정이라 이런 지금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 폴란드가 현재는 그 단일 연구용 원전로만 운영 중인데 한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각 경수로 6기를 이제 새로 이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좀 붙은 상황이고, BHI는 그 LNG랑 그 원전에 대한 그 테마가 2개가 같이 붙어 있는데, 다만 이제 동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원전 테마는 맞긴 맞는데 동사가 계속 적자 기업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계속 분기별로 최근 5분기가 모두 다 좀 적자인 상태고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게다가 부채 비율이 671%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재무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는 그래서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첫 번째 특징주 지금 스탑 의견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지금 삼성 SDI 뽑아주셨는데요. 삼성 SDI 지금 BMW의 미국 전기차 시장 투자 이슈로 인해서 삼성 SDI에 대한 궁금증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앞으로 주가 흐름 좀 어떤 움직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고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주가 빠진 건 다소 좀 약간 억울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BMW가 미국 그 쪽에 이제 배터리 그 공장을 좀 짓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계 업체인 그 ASE랑 그쪽이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타진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삼성 SDI와 같이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 내용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나온 이슈고요. 또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떤 캐파를 뺏긴다기보다는 그 배터리 산업이 지금 계속 파이가 커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SDI의 물량이 중국 업체로 가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오늘 주가 하락은 좀 다소 과하고 다소 좀 억울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 SDI는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도 영업이익이 3분기 때 대략 5천억 이상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 4,800억대를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중대전기 쪽도 지금 고객사들이 이제 하이엔드급들이 좀 잘 팔리고, 특히 이제 단가가 높은 젠5 제품들이 잘 팔리면서 제품 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전지 쪽도 전동공간 쪽의 그 판매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원톤형 배터리 그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 전동공구 쪽도 대부분 다 원통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실적이 전기차 수요 최근에 감소 우려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가 주요 고객사인 뭐 BMW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 하이엔드급 그 배터리가 상당히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최근에 계속 지금 뭐 테슬라도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매출이 떨어진 이유가 배터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쉽게 떨어지도 않을 것이고, 배터리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 SDI 물량이 크게 이제 감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동사가 이제 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오늘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는 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지금 현재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시장의 하락은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고 의견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지금 먼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반도체주 SK하이닉스는 오늘 거의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를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까요?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삼성전자 고 의견 드리겠고요. 저는 그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려도 삼성전자 별로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실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매수를 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매도한 규모가 이전에 매수한 규모, 지난 이제 9월 말부터 좀 매수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업황 부진을 불구하고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감익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실제 지금 저가 매수를 상당히 들어오는 거로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 좀 파악이 되는 모습이고요. 워낙 원가 경쟁이 높습니다. 사실 이제 디램 쪽만 보면은 메모리 쪽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영업이익률은 40%가량 되는데, 이 파운드리 쪽이 지금 아직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쇄가 돼서 대략 30% 영업이익률이 좀 나오거든요.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쪽도 지금 분위기가 TSMC가 뭐 3나노 공정이 3개월 정도 늦어졌다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일본 쪽에 그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파운드리 쪽도 우리가 좀 삼성전자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뭐 TF 그 팀까지 구성해서 뭐 7만 전자라고 좀 제시할 정도로 주가 모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아마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그 특별 배당 가능성이 연말에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배당 수익률이 대략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연말까지 가져가면 아마 4%의 배당을 깔고 우선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지금부터 모아가도 된다. 그리고 기술적 자료도 80개월 선과 이제 10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6% 내린 22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에서 현재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를 이어왔는데요. 그 매수 행진에도 오늘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재 외국인 1,759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역시나 동반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대표주들로는 그 온기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3%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현재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연일 하락하는 모습인데,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연말 기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쌓일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우려가 커진 게 현재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38% 내린 68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11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자리를 놓고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2차 전지 관련주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던 부분들은 그냥 눌림목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이상하게 조금 아침에 좀 흔들렸죠. 물론 막판에 좀 들어주긴 했는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대만 증시하고 홍콩 증시하고 대만 증시가 저점을 한번 깼고요. 대만도 다시 그래도 들어줬네요. 일단은 저점을 한번 깼다가 지금 다시 들어줬는데 오늘 미국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 시장인 거지 장이 뭐가 좋아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뉴스 기사 봐서 알겠지만 미국 시장이 최근에 뭐 기업 실적 호조라든지 하여튼 뭐 조금 긍정적인 얘기 이만큼 나왔는데 제가 그거 좋아진 것도 없다. 그냥 예전에 있었던 얘기 재탕하는 거다. 이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며칠 또 지나면은 또 안 좋은 얘기 해놓고 또 빼놓을 거고. 근데 아직 미국 시장은 흔들릴 준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큰일 나는 자리들은 이 저점. 그래서 다우는 29,000이 깨지면 큰일 나는 자리고 오늘 위아래로 미국 시장은 한 2.5에서 3% 정도 꼭 그 내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2.5%, 3%에서 2.5% 올라가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흔들렸으니까 또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가면 돼요. 매매로.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2.5%, 3% 올라가면 매수를, 2.5%, 3%가 떨어지면 매수는커녕 갖고 있는 거 손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5%에서 3% 정도 폭, 우리나라 시장은 2% 폭인데 미국이 저점을 그러니까 2.5% 안 움직이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1% 정도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도 오늘과 비슷해요. 오늘도 보면 원전 테마주들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잘 움직여요. 근데 그 테마를 개인들이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잠잠코 있다가 갑자기 게임주 확 움직이고, 잠잠코 있다가 제약주 확 움직이고, 잠잠코 있다가 딱 건설주 확 움직이고, 잠잠코 있다가 갑자기 원전 테마 움직이고, 이거 무슨 수로 잡아 이거를? 안 움직이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휙 하고 움직이는데 따라가면 꼭 물리고, 뭐 어제도 오늘도 뭐 따라갔던 종목들은 죄다 떨어졌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면 못 먹어도 2%, 3%, 5% 이렇게 먹지만 따라가다 매매하면 둘 중에 하나죠. 좀 더 먹든가 왕창 깨지든가. 그러니까 좀 더 5% 더 먹으러 들어갔다가 왕창 마이너스 7%, 10% 깨지는 경우들이 떠 있는 거 공략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도 이제 강했던 고점에서 빠지는 종목은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고 저점 매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이 1%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로 2.5% 이상 움직이면 일단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들이 움직일 거니까 내일 단타로 매수를 해주면 되고 내일 2.5% 이상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2150이 깨지려고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변동성이 세게 나오는 데 맞춰서 매수를 할 거냐 손절을 할 거냐 보시면 되고 미국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1% 이내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테마 장세니까 먹고 팔고는 좋은데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매매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흐름들이 미국이 이제 크게 안 움직이니까 뭐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수익이 났던 것들은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피 쪽에서 막판에 좀 그래도 매수를 해줬네요. 다시 환매수를 코스피 쪽에서 아까 전에 3천억 매수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1,000억 정도는 다시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는 안 빠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내일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초보자들은 단타치기 어려우니까 함부로 들어갈 생각 말고 일단 수익 난 것들 좀 챙겼다가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한 번 더 보여줄 때
그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위로 확 주면 매수를, 확 떨어지면 조심, 조금 움직이면 그냥 관망 내지는 소소하게 단타놀이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시장은 그렇게 미국 시장 따라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종목 두 가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는 한신기계부터. 자, 오늘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원전 테마주들 회원들한테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 왜냐면 차트 모양이 아주 완벽했거든요. 얘뿐만 아니라 자, 오늘 원전 테마주의 날인데 근데 결국은 추천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움직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뉴스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도 그게 조금 어렵죠. 제가 분명히 올해에서 원전 테마주도 폴란드, 체코 뭐 등등등등 여기저기에서 수주 소식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수주 얘기 나올 건데. 그런데 그 수주 얘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나와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떨어진 상태에 올라가고 그러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어제도 차트 모양을 보면은 우진이라든지 에너토크라든지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뭔가 얘기 나오면 한번 움직일 건데 했는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째려보기는 했는데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뉴스에 맞춰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 물린 사람들은 아마 별로, 왜냐면은 이게 다 8월달, 7월달, 6월달, 5월달 작년에 물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이만큼 올라온다고 나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고요. 조정받을 때 다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박스권 장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또 떨어질 수 있는 장이지 올라가는 장 아닙니다. 또 하락할 겁니다. 그런 장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되는데 뉴스가 나올 때만 움직이니까 참 매매하기 어렵죠. 아마 이거 매매하다가 또 물리면 또 저점 깨져고 떨어진 일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함부로 위에서 고점에서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 다음은 퍼스텍인데요. 어제 뭐 뉴스가 나왔죠.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고 이유는 행정안전부, 행안부라 그러는데 가평 드론 배송 서비스 시연회에 대한 상용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내용은 뭐 풀어서 얘기하면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 행사를 개최를 하고 주소 기반으로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서비스를 배송 서비스를 한번 상용화하려고 한번 시연회를 한번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 뭐 이런 편의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 뭐 이런 식인데 뭐 나중에서 이제 드론 택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확대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는 단타 매매는 가능합니다. 또 고점에서 사지 말고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엊그저께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 현대모비스를 추천했었는데 수급이 좋아요. 자동차들이 그래도 오늘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잘 버텨줬고 잘 안 빠져요. 얘도 현대차도 기아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주가 좀 잘 버티는 편인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4.5% 올라갔다가 아마 조정받으면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도 70.2, 자동차 부품주 조정받으면 매매하기 좀 안전할 것 같으니까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고심 끝에 시장 점수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 열리게 되는데요. 실전 매매로 반등을 노려라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소통방송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